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방입니다. 제1풍경채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평당 2,429만 8천원입니다. 대략 2,430만원 선인데요. 아니, 분양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높아져. 은근 열이 뻗치는 부분이 있네요. 분양가가 확실히 힐스테이트 리슈빌보다 높아졌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이 평당 2,234만원이었습니다. 대략 힐스보다 200만원 정도가 업되었죠. 지난 22일 강동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제1풍경채 분양가와 분양 일정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특히 제1풍경채는 분양가 분양 일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확실히 높아진 택지비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우려대로 분양가는 지난해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리슈빌보다 200만원 더 상승을 한 거죠. 일단 분상제를 통해서 나오는 분양가에서 그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땅값입니다. 이번 강동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도 확실히 높아진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제1풍경채 분양가가 택지비 산정에서 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200만원이 높아진 분양가의 직접적인 원인은 땅값이었다. 역시 건물이 들어서는 땅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서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입지가 고덕 강일지구에서 제일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고덕의 땅값, 그러니까 고덕에 치솟는 택지비 범위에서 힐스테이트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반면에 제1풍경채는 고덕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덕 생활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직접적인 택지비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1풍경채는 힐스테이트 리슈빌보다 높은 택지비로 산정이 된 듯합니다. 그놈의 땅값이 뭐길래? 아니, 분상제가 시작되면서 택지비가 이렇게 분양가에 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향후 분양가 상한제로 나오는 분양가는 죄다 땅값이 결정적으로 가격을 좌우하게 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렇게 제1풍경채 분양가가 평당 2,430만원이 되면 평형대별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33평은 8억 선이 되고요. 40평은 9억 선을 넘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요? 8호제곱 초과는 추첨제를 통해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만약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돼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1풍경채는 101제곱미터가 238가구입니다. 이 중에 절반이 추첨제 물량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전용 101제곱미터는 자금 마련을 하는데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가뜩이나 청약제도 복잡해서 머리에 쥐가 나는데 분양가마저도 변동이 되니 자금 마련에 대한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수고를 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평당 2,400만원은 주변의 시세보단 확실하게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1풍경채는 공공택지위에 나오는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분양가는 높아진 택지비에 비해서 그래도 힐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높아진 결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금 마련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워서 중도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1풍경채는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당첨부터 되고 나면 장땡인 곳입니다. 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나 현 분양가 대비 앞으로의 잠재성이나 이모저모를 생각해보면 이만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양가는 2,430만원으로 약간은 찝찝하게 나왔고요. 분양 일정, 시공사 분위기로 볼 때 2월 19일 이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제1풍경채 쪽에서는 분양가를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푸시한 것 같아 보이는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커트가 된 것 같고요.
커트된 수준에서 나온 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한정 없이 뒤로 미룰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사는 일단 가격이 윤곽을 잡으면 지체 없이 분양 일정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게다가 2월 19일 이후면 실거주 의무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분양가 오른 것 때문에 심란한 청약자들 2월 19일 이후로 분양 일정이 나온다면 더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택지비 산정가가 분양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로 움츠러들었던 분양시장을 다시 한번 들썩이게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상제로 건설사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다는 공포감, 이제 말끔히 사라지게 됐어요. 이를 계기로 분양을 주저했던 서울의 많은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2021년에 분양 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청약하는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분양가가 못내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론 분양 스톱이라는 짠물 공급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기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급박하게 변해가는 분양가 상한제 분위기를 잘 간파하셔서 분상제 초기를 떠올리면서 진입장벽이 사라졌다는 청약 낙관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돌같이 단단하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공급도 노려볼 만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공양, 생애 최초로 나뉘어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다자녀는 만 19세 이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세대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한 지 7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 제한 있고요. 세대원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부모 공양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3년 동안 모시고 있어야 되고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역시 세대주여야 하고 결혼을 유지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하셨더라도 미혼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통산 소득세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분상제 분양가는 주변보다 확실하게 저렴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분양하게 될 제1풍경채도 마찬가지고요. 제1풍경채의 가장 큰 장점은 청약 지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50%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84에서 101제곱미터 793가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호 초과 101제곱미터 238가구 50%가 추첨제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일단 높아진 분양가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생겼지만 그래도 추첨으로 당첨이 되기만 한다면 이런 부담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땅값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땅에 영원히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는 낙첨이 아니겠습니까? 백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청약에서 떨어지면 높아진 분양가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딴집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음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먹으시고 그리고 당첨 하나에 집중해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도전에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